네,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트럼프 당선 직후 곧바로 인선에 착수해서요. 집권 2기 내각을 아주 빠르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들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일스 발탁을 시작으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넘을 정도로 벌써부터 빠르게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주요직에 속속 배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파격적이어도 또 너무 파격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왜 이런 파격 인사를 감행한 건지 또 이번 인사를 통해 트럼프가 이루고픈 큰 그림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격 인사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뜨는데요. 네, 이경석 교수님, 신설조직 정보효율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채용 조건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보효율부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새롭게 생긴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14일 기준으로 이제 트위터죠, 이제 X라고 불리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에 구인 공고 광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IQ가 매우 높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일주에 80시간 이상 일할 의지가 있는 작은 정부 평론가들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인 광고가 떴는데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재 한 1,000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17,000번 정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이력서를 DM으로 보내달라고 하므로 굉장히 파격적인 구인 광고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력서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이제 새로운 정보 효율부를 담당하게 된 위벡 라마스와미가 이제 이력서를 보고 사람들을 선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DM, 그러니까 뭐 SNS로 이력서를 받는다 이런 파격적인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무보수라는 말까지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드워크를 강요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를 본인이 안 받고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그렇게 시켜왔던 게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테슬라에서 채용할 때 고려를 했냐면 제일 선호되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 남자, 대학을 갓 졸업한.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스페이스X 초기에는 하루에 약간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채용 담당자가 사람 뽑을 때 우리는 특수부대니까 힘든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효율부라는 데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부서인데 그런데 미국 정부 한 해 예산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9천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머스크가 여기서 3분의 1을 줄이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액수만 봐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상당한 규모를 컷하겠다, 줄여버리겠다 이건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큰 분야인 그 사회보장이나 아니면 의료보험 그리고 방위비 같은 데서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2,800조 원 하면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지금 CG에도 나오지만 전 세계 국방비가 1년에 지금 2,900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 1년 GDP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여기에 그러면 인력 감축, 그러니까 공무원을 해고하겠다. 이 구조조정은 왜 필요하다고 트럼프가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트럼프 1기 내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닥쳤던 정치적 난관들과 불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책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어떤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2기를 들어와서 정보 효율부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철폐하고 연방정부 관료조직을 한번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가 출신으로서 기존의 어떤 규제 철폐를 굉장히 약속을 하게 되고 지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연방정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운 정치적 어떤 옹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타파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좀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플랜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스케줄 예. F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말기, 1기 말기인 2020년하고 21년에 했던 건데 뭐냐면 고위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조금 해고가 가능한 정무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약간 지난 재임 시부터 관료 조직이 약간 좌파 기득권에 의해서 장악당했다. 이래서 딥스테이트가 됐다.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가 됐다. 이런 얘기를 그랬군요. 계속 하고 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해고가 가능한 고위 공무원들로 바꾸면 좋은 점은 첫째, 코스트가 줄어들고요. 네. 두 번째로 이렇게 해고한 자리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충성심 가득한 공무원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마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플랜의 적임자로 이번에 머스크를 적임자로 내세운 건데 왜 머스크입니까? 머스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 예. 머스크가 해고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트위터를 2022년에 인수했었는데 전체 직원 중에 한 3,000명을 해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는 사진이 이겁니다. Let that sink in. 그것들을 흘려보내자. 이거 뭐냐면 네.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저 싱크대에 흘려보내듯이 해고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인력 감축의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번에 적임자로 꼽은 게 또 다른 속내가 사실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속내는 뭡니까? 이거는 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가 사실 테슬라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는 아주 많은 부분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매출 중국에서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달래야 되는데 네. 중국을 달랠 때 누군가가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좀 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예. 실제로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손녀가 네. 일론 머스크를 보고 엉클 머스크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 예. 계정에 트위터 계정에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는 그러면 트럼프의 파격 인사 두 번째 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누굴까요? 네. 피트 헤그세스가 뜨는군요. 저게 사실 국방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육군 소령 복무 외에는 특별한 군 경력이 별로 없고 또 그리고 팍스뉴스 진행자였다는 경력이 있어서 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냐라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정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네. 퀴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퀴즈 보여주세요. 예. 네, 헤그세스 땡땡 문제로 논란 빚었다. 땡땡 무엇일까요? 땡땡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뭐 돌발 발언 문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발언 문제 이건 너무 쉬운가요? 쉬운가요? 퀴즈로 내기엔 좀 그렇죠. 예. 네, 다른 거 없을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분이 폭스뉴스 진행자였으니까 방송 문제? 방송 문제. 그렇죠. 그것도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예. 청결입니다. 청결이요? 네. 무슨 논란이죠? 예. 저분이요 이제 폭스에서 이 토크쇼를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예. 그 당시가 이제 한참 코로나 문제로 이제 난리가 났을 때예요 전 세계가. 예. 근데 저분이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 세균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10년 동안 손을 씻지 않아도 이 건강에 이상의 문제할 게 없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위생상으로 너무 좀 지저분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맞지도 않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폭스에서 방송하시면서 논란이 됐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조 바이든 전 네. 대통령, 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오미크론 그거를 바이러스. 만들어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폭스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무슨 느낌을 받으셨는데 이란을 지금 폭격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도 예. 또 막 하시고 그래서 저분이 참 입으로 논란을 많이 만들어내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10년 동안 진짜 손을 안 씻은 겁니까?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 너무 더러운 느낌인데요. 예. 보니까 농담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죠. 진위 여부는 좀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수님, 이렇게 논란의 발언을 계속 해온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트럼프의 속내는 뭔가요? 네,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고착화된 어떤 군대 문화를 바꾸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보당 정부에서 고착된 군 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DEI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네.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이제 군대 내부에 깊이 뿌리박게 됩니다. 예.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성소수자, 뭐 네. 트랜스젠더 아니면 여성을 우대하는 어떤 정책들이 군 내부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뿌리를 내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트럼프가 하게 되고 네. 그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적임자로서 이제 헤그세스가 발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좀 트럼프한테는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런 거. 네, 나아가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을 때 기본은 예전에 미국의 강력한 군대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민주당 정부 내에서 정책된 DEI 정책 때문에 약화됐다라고 하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류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왔어요. 이게 국방부 근무 경력도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장성급 출신이 아닌 인사를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냐라고 하면서 파격 인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진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파격 인사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예. 헤그세스라는 인물을 인용한 것은 파격일 수 있지만은 네. 장성급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파격은 아닌데요. 수치를 보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네. 장성급 장교가 3명, 영관급 장교가 6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군 경력이 전혀 없는 분들이 8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군 경력이 크게 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 시절에 우리가 알듯이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쿠바 섬에서 뭐 핵미사일 쏜다라는 이런 위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국방부 장관 하시던 분이 로버트 나마라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일이 포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경영자셨습니다. 아, 그래요? CEO 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 장관 하는데 뭐 군 경력이 뭐 장성급까지 가야 되나?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파격 인선은 아니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이 피트 헤그세스가 사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은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참전 용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참전 용사 사랑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면 예. 그 부통령이 지금 제이디 벤스 그 졸업하고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해병대 입대해서 이라크에서 복무를 했었고요. 지금 자료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마이클 왓츠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보좌관 이게 무슨 자리냐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요.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사령탑인데 이분도 특수부대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렛 출신의 대령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좋아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모든 참전 용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 지금은 작고하신 우리 아리조나주 상원이셨던 맥케인. 베트남전에서 그렇네요. 포로로 잡히셨었잖아요. 예, 예, 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분인데 이분 보고 포로로 잡힌 게 뭐 자랑이냐. 네. 그거는 루저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경력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저희 공화당 전당대회 가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USA를 네. 연호하면서 미국의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결국 그것에 가장 아이코닉한 사람들이 결국 참전 용사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중용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중국에 대한 아주 강경적인 네. 노선, 북한에 대한 강경적인 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파격 인사 누구일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마지막 파격 인사는 오늘 발표된 인물인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의 이번에 내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네, 먼저 좀 가정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면 모두 다 아시고 예. 케네디라고 하는 정치 명문가의 어떤 집안 사람인데요. 이제 큰 아버지인 존 F 케네디가 이제 암살을 당했고요. 자기 네.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역시 암살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젊은 시절을 보냈고 어떤 불안 성장기를 겪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1980년부터 환경 분야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2000년대부터 백신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예. 넘어오냐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강력하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부 당국이 미국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어떤 백신의 접종이다. 어떤 네. 정부 정책의 어떤 음모론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네. 그런 어떤 기존적인 반정부적인 어떤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네. 이제는 정말 파격적인 인사가 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제 인선이 된 어떤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백신 음모론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하는 건 트럼프의 어떤 의도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워싱턴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고요. 사업가 출신이고요. 본인을 이런 워싱턴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맞서는 외부 인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층의 반감을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표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기존 공화당 내의 엘리트 계층들, 기득권층조차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잘 보시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네. 전당대회에 전임 대통령들이 나와서 오바마나 클린턴이 나와서 찬조연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공화당은 전임 대통령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즉 트럼프가 자기의 지지 세력만 갖고 당선이 된 케이스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지 세력이 바로 대안적인 어떤 우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이 오늘의 케네디 주니어를 또 내정하게 된 일환이다라고 네,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럼 이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땡땡땡 사랑이 불편한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땡땡땡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랑하는 거군요. 네, 사랑합니다. 땡땡땡 뭐 멜라니아는 네 글자니까. 힌트 아니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좀 어렵네요.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앵커님도 사랑할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정답 정답이 공개하겠습니다. 뭐죠? 예.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네, 트럼프의 햄버거 예. 사랑이 케네디 주니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죠? 예.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햄버거하고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게닉 유기농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맨날 먹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 얘기까지 했어요. 저 햄버거는 몸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네. 몸을 독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트럼프랑 같이 그 전용 비행기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가 이 다이어트 콜라를 그냥 물처럼 마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물을 한 잔도 안 먹고 그 다이어트 콜라만 마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저도 다이어트 콜라를 물처럼 먹는데 열심히 드시는군요. 네, 예.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저 케네디 주니어 씨가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이제 예. 트럼프의 그 유세가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였는데 예. 저분은 미국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라는 건강하게. 이런 로고와 함께 조금 이제 미국의 식품 공급 체계를 조금 바꾸어야겠다. 뭐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저희가 트럼프의 이기 행정부 면면을 살펴봤는데 결국에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해체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인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지금 다시 보려면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지금의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이제 동맹국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기 어떤 인선의 내각들을 보고 이제 국방장관, 외무장관을 볼 때 과연 동맹국들을 중시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얼마만큼 외교안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올바른 미국의 이익과 나아가 동맹국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한국 정부에서 예. 이런 트럼프 2기 어떤 행정부의 내각의 면면들을 잘 살펴봐서 네. 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어쨌든 저런 인선이 발표될 때마다 일일이 좀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덜을 살펴봤는데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헤그세스는 땡땡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청결 문제로. 네, 청결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힌트를 주시기도 했는데 답을 맞춰주셔서 이렇게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 2기 파격 인선을 두고 몰랐던 이야기 더 살펴봤습니다.